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장에서 요즘 핫한 그 RF세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ECM 칩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그 LED 조명 이쪽이 주력 사업인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ECM으로 상장을 했고 이후에 신규 사업으로 LED 조명을 추가했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시장이 그 여건이 좀 바뀌면서 ECM 칩 쪽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그 빅스비도 그렇고 ECM 칩을 사용하는 사업 분야 자체가 이렇게 히트 제품을 못 내놓으면서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정체되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아졌죠. 거기다 코로나 터지면서 이 신규로 시작한 이제 이 살균, 적외선 살균인가요? 하는 제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을 봤죠. 코로나에 뭐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ECM 반도체가 전체 매출액의 33% 정도 차지하고 LED 조명이 47%로 이제 LED 조명이 더 많죠. 그다음에 TVS 반도체 해가지고 다이오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한 19%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업체는 ECM 반도체가 이게 이제 RF세미가 이제 삼성전자 ECM이 1차 벤더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AI인 빅스비의 관련주로 편입이 됐고 지난번에 인공지능 바람 불 때 같이 좀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 12월 결산법인들 같은 경우는 잘 안 움직여줄 때 이런 호재성 재료가 나와서 결국은 뭐 처음 움직였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도 했죠, 주가가. 지금 매출액 보시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매출액도 300억대 정체가 되어 있고 영업 손실은 계속 100억대 이상 나오고 있고 이런 시기 때문에 이런 지금 뭐 그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최대주는 지금 최대주 다 합쳐봤자 18.77%밖에 안 되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사업보고서를 제출 기한 안에 못 내가지고 주가가 또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감사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내야 되는데 이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못 내게 될 경우에는 이 연장신고라는 걸 합니다. 그 사업보고서 연장신고를 했는데 이제 서울회계법인이라는 데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뭐 회계감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거 확인서를 써줘야 되는 거죠. 이 확인서와 함께 거래소 제출하면 거래소에서 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근데 이 사이에 연장해 준 사이에 경영권이 양수도가 되었죠. 진평전자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새로 인수자가 누구인지 왜 RF세미의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 실적이나 미래에 대한 부분은 새로 인수자가 누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새로 인수하는 그 인수자가 어떤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그 자본 여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진평전자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요. 이제 470만 주를 이 진평전자에다가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진평전자 자체가 자본금이 2억 3천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그리고 뭐 매출액은 빵원이죠, 빵원. 단기 순손실이 1,8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회사가 과연 한 200억 가까이 되는 이 유상증자 자금을 댈 수 있을지 이게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정지혜라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23만 5천 주 정도를 배정을 해서 9억 9천이 이게 소액증자로 보고서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3자 배정을 해서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앞에 보시면 그 3월 31일 날 계약일을 체결이 됐고 주당 4,249원에 지금 1,000만 주 증자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1,000만 주 중에 지금 470만 주를 증자를 하는 거고 신주 가액은 200억 정도 되고 이 납입금,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경영권 양수도 대금을 가름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한마디로 사회 유출 하나 없이 기존 최대주 지분 그대로 갖고 있고 여기에다가 신규로 자금 200억을 넣어주고 경영권을 가져가는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가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라 200억씩이나 대주고 인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기존 경영진이 그대로 남아있고 기존 하던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연 200억이 들어가 준다고 해서 이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의문이긴 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전환사채도 400억 정도를 또 발행을 하는데요. 이 400억을 인수해주는 쪽은 블랙펄 투자조합 1호하고 2호입니다. 즉 투자조합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죠. 이게 전환사채가 내년에 전환이 될 수 있는데 전환될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70% 정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예, 적자는 거죠. 경영권 확실히 또 경영권이 이쪽 이 투자조합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게 예고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 회사가 주가 보면 3월 23일 이후로 계속 오르고 있어요. 급등하고 최근에 이틀 동안은 상한가 2번을 연속으로 쳤죠. 경영권이 양수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요. 근데 실제로 이럴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봤지만 인수자 자체가 인수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 되는 사람들이고 해서 이 딜이 정상적인 딜인지도 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주가 이렇게 급등하는 건 이게 일종의 이제 머니 게임인데 이렇게 해서 끌어올려진 주가는 그 기업의 이 RF세미가 기존에 하던 사업 말고 신규 사업으로 뭐 경쟁력 있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들여온다든가 기업 가치가 확실히 변할 만한 게 없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경영권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급등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에는 그 외에 다른 인수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 공시된 것만 봐서는 이건 분명 머니게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돈 놓고 돈 먹기죠. 주가가 이렇게 끌어올려졌는데요. 지금 유상증자에서 주가가 이렇게 끌어올려줌으로 해서 만에 하나 인수자 쪽이 장외에서 미리 선추매를 해놨다면 그 선추매한 자금으로 납입 자금, 그러니까 유상증자 납입금을 또 마련할 수도 있겠죠. 이 고가로 높아진 가격에서 뭐 매집한 주식을 팔아버린다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이 새로운 인수자가 인수 능력이 불분명하고 블랙펄이라는 투자조합이 들어오고 그걸 봐서는 제3의 다른 기업이 있지 않나 의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특히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적자가 누적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새로 인수한 쪽도 대규모 자금을 집어넣기 전에는 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도 일단은 지금 뭐 400억이 들어오고 다시 200억이 총 600억 정도가 유입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600억 정도면 기존에 몇 년 동안 쌓였던 자본 잠식은 다 뭐랄까요, 해소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걸 따져보면 재무적으로 깨끗한 회사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주가가 급등할 만큼 기업 가치가 그렇게 확 변했냐? 재무구조는 좋아졌지만 그것도 기업 가치가 좋아질 만큼 이 회사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이거는 머니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형적인 모습입니다. 투자조합이 등장하고 경영권이 양수도 되고 또 경영권을 인수한 쪽에 그러니까 인수자금을 댈 만한 능력도 불확실하고 하지만 주가는 급등을 치고 날아가고 로켓 달려 날아가고 이게 저형적인 머니게임의 양상을 나타내는 건데요. 장기적으로 이런 종목은 솔직히 뒤늦게 쫓아가서 상투 잡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상투에 물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인수자가 확실히 이렇게 기업 가치가 확 바뀔 만한 어떤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사업 수익성 있는 사업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건 처음 출발했던 자리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냐면 유상증자도 그렇고 이 전환사채도 그렇고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주당 가치를 희석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자칫하다가는 이게 수익성 있는 사업이 없다는 게 알려지면 말 그대로 그냥 액면가짜리로 돌아갈 수 있죠. 액면가. 동전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뒤늦게 처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올라탔으면 모르겠지만 급등이 나온 뒤에 장대 양봉을 보고 쫓아 들어가면 그럼 100% 그 상태에 물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